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4일 태국 뉴스입니다. 노스방콕풀 여론조사센터가 발표한 조사 결과입니다. 전국 96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92% 이상이 정부의 수해 대응을 나쁘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긴급 구호와 배수시설, 정보 전달의 신속성과 정확성에 대한 불만이 두드러졌습니다. 국민들은 개선 과제로 구호 속도와 범위 확대, 배수시설 정비, 조기 경보 체계 강화 등을 꼽았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수해 관련 정보는 주로 소셜미디어와 TV뉴스를 통해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센터는 정부의 대응이 전반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내리며 신속하고 정확한 소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 정부가 국제 스캠 조직을 겨냥한 대규모 단속을 벌였습니다. 전국 22개 지방 50곳을 압수수색해 요트와 고급 차량, 토지, 은행 계좌 등 100억 팟 규모의 자산을 압류했습니다. 아누틴 총리 겸 내무장관은 정부는 이름이 아니라 행위로 판단한다며 증거가 나오면 누구든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일부 고위 인사 연루 의혹도 제기됐지만 총리는 행위 중심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캄보디아 BIC은행 회장의 태국 국적 박탈을 지시하며 국제 범죄 조직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육군이 캄보디아 측의 주장에 공식 반박했습니다. 캄보디아는 국경 지역에서 발견된 지뢰가 과거 전쟁의 잔존물이라고 설명했지만 태국은 최근 발생한 부상 사례와 현장 증거를 들어 새로 설치된 지뢰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PM-2 지뢰는 내전 이후에 생산된 무기라 과거 사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태국 육군은 이러한 행위가 오타와 협약 위반이며 국제 인도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정부가 홍수 피해 복구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이틀 동안 12만 가구에 100억 바시 넘는 지원금이 지급됐고 추가로 6만여 가구에도 송금이 진행됩니다. 상수도와 전기는 대부분 복구됐으며 인터넷도 98%까지 회복됐습니다. 다만 송클라 하자이 지역 일부 가구는 전기 설비 손상으로 복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와 방치, 차량 처리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사회보장금 납부 기한을 6개월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전국이 불신임안과 조기 총선 가능성으로 긴장되고 있습니다. 아누틴 총리 겸 내무장관은 정부는 1월 말까지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불안설을 일축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선거구 조정과 조기 총선 가능성에 대비해 후보자 선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피시 대표는 복수 지원자가 있는 선거구는 능력과 이념을 기준으로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으로서 불신임안 논의에도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가 미얀마군과 소수민족 무장 세력 간 충돌로 땅 매속 국경 검문소를 일주일간 폐쇄했습니다. 나타폰 국방장관은 태국 영토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으며 교전은 미얀마 내부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서부 국경에서도 충돌이 이어지고 있어 주민 피해에 대비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대피 훈련도 이미 준비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겨울철 충돌 격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태국군은 동부와 서부 국경 모두 철저히 감시하고 대응할 계획입니다. 태국 정부가 오후 2시부터 5시에도 주류 판매를 허용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6개월간 시범 운영되며 이후 평가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보건부 장관은 낮 시간대에 한정돼 있어 관리가 가능하다며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음식점과 유흥업계는 외출이 최소 20% 늘고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이산 지역의 중심 도시 콩겐이 새로운 경제 허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센트럴 파타나가 발표한 센트럴 콩겐 캠퍼스 프로젝트는 쇼핑몰, 콘도, 호텔을 동시에 추진하며 2026년 2분기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는 16년 만의 확장으로 콩겐을 교육과 의료 중심지이자 소비력이 높은 도시로 평가하며 지역 정체성과 자부심을 반영하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정부가 국제선 항공편의 공항 이용료를 기존 730바트에서 1120바트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선은 기존 요금을 유지합니다. 뜨랑공항은 국제선 425바트, 국내선 75바트로 조정되며 안전검증과 시스템 설치가 완료된 뒤 시행됩니다. 출입국 수수료도 15바트에서 25바트로 인상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공항 현대화와 안전 투자,
관광객 증가 대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TB 애널리틱스가 내년 상반기 태국 바트가 달러 약세와 미국 금리 인하 영향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금 가격과의 상관관계 약화와 구조적 제약으로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 경제 성장률은 1.6%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수출 기저 효과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정치적 불확실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전문가들은 환율 변동 위험에 대비해 수입업자와 수출업자, 투자자들이 해지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태국 정부가 담배 과세 구조를 현행 2단계 세율에서 단일 세율로 전환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내각에 제출될 예정이며 단기적으로는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안정과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비세국장은 밀수담배와 전자담배 확산 억제 효과도 기대된다며 단속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2달간 4,000건 이상의 단속으로 70만 갑이 압수됐고 약 5억 바트 벌금이 징수됐습니다. MRT 핑크라인이 전력 공급 레일 수리 작업을 마치고 12월 4일부터 전 구간 정상 운행을 재개합니다. 지난 9월 발생한 이상으로 일부 구간이 중단됐지만 해외 부품을 긴급 수입해 교체하고 설계를 개선했습니다. 태국 도시철도공사는 앞으로 분기점 점검 주기를 절반으로 줄여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핑크라인은 12월 3일 일부 구간을 무료로 운행했으며 4일부터는 정상 요금 체계가 적용됩니다. 태국 정부가 주류 판매 제한을 완화해 앞으로 180일 동안 오전 11시부터 자정까지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기존 오후 2시에서 5시 판매 금지 규정이 해제된 것입니다. 태국 레스토랑협회는 이번 조치가 연말연시와 관광 성수기에 맞춰 소비와 관광을 활성화하고 식당과 유흥업소 매출 증대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만 불법 주류 판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영운송공사가 새해 연휴 특별수송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12월 26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11일 동안 하루 평균 5,000회 운행이 이뤄지고 임시버스 1,200대가 추가 투입됩니다. 출발편은 최대 18만 명, 귀환편은 하루 10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부와 동북부 노선은 방콕 중앙역 2번 출구에서 승차해야 하며 승객들에게는 최소 1시간 전 도착을 권장했습니다. 국영운송공사는 모든 차량과 운전기사가 안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하고 교통당국과 협력해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가 발표한 11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전달보다 상승하며 2달 연속 개선세를 보였습니다. 종합지수는 51.8로 신뢰 구간에 들어섰지만 현재 지수는 42.6으로 여전히 50 미만에 머물러 불신 구간에 속합니다.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관광 호황, 수출 증가가 긍정적으로 작용했지만 부채 부담과 농산물 가격 하락, 홍수 피해, 국경 긴장 등의 신뢰 회복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방콕과 수도권이 가장 높았고 남부는 홍수 영향으로 불신 구간에 머물렀습니다. 직업별로도 공무원과 기업인은 신뢰 구간에 속했지만 농민과 무직연금 생활자는 불신 구간에 머물렀습니다. 태국 산업연합회가 내년 경제 성장률을 1.6에서 2%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남부 홍수 피해로 경제에 큰 충격이 있었고 내년에도 약 900억 바트 규모의 추가 손실이 예상됩니다. 수출은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1.5% 역성장이 전망되며 물가 상승률은 0.2에서 0.7%로 소폭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회는 단기적으로는 홍수 복구에 집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리인벤트 타일랜드 전략과 메이드 인 타일랜드 정책을 통해 공급망 경쟁력과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무부가 발표한 11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0.49% 하락하며 8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올해 전체 물가는 마이너스 0.15 마이너스 0.2%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근원 물가는 플러스여서 디플레이션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내년 물가는 0에서 1% 범위에서 반등할 것으로 전망되며 농산물 가격 회복과 관광산업 호조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제유가 하락세와 정부의 요금 지원 정책, 낮은 내수 수요, 강세 바트는 물가 상승을 억제할 전망입니다. 한편 남부 홍수로 인한 수출 피해는
442개 업체 8억 달러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태국 공항공사가 킹파워 듀티프리와의 면세점 운영 계약을 유지하듯 조건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수완나품, 폼무항, 푸켓, 치앙마이, 하자이 공항 면세점 사업에 적용되며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적인 수익 확보,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항공사는 국제 기준에 맞는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고 정부의 아시아항공허브 정책과 연계해 관광객 증가에 대응하며 국가 경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유명 인산 나나 라이비나를 사기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피해 규모는 총 1억 9,500만 밭에 달하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차량과 명품, 가방 등 자산도 압류됐습니다. 나나는 고수익 대출과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모집했지만 실제 사업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배우 제니 티엠포수완도 포함돼 300만 밭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자금 세탁 혐의 가능성을 조사 중이며 남편인 래퍼 웨이 타이테니엄의 연루 여부도 추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태국 국립암연구소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하루 평균 386명이 암 진단을 받고 있으며 연간 환자 수는 약 14만 명에 달합니다. 발병률이 가장 높은 암은 간담도암, 유방암, 대장 직장암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하루 평균 236명, 연간 8만 6천여 명으로 집계됐으며 사망 원인 1위는 폐암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소는 특히 간담도암과 대장암이 발병률과 사망률 모두 높은 만큼 조기 검진과 예방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콕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입방미터당 평균 43.7 마이크로그램로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44개 지역에서 건강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방락과 사톤 등 일부 지역은 특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당국은 외출 시 PM2.5 차단, 마스크 착용과 격렬한 야외 활동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기상국은 12월 4일부터 6일은 바람이 강해져 농도가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지만 7일부터 12일은 다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찰이 온라인에서 불법 건강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40세 여성 차티다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잠입 수사 끝에 판매 거점을 특정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일본어 표기, 의약품과 등록되지 않은 화장품, 식품 등 다량의 불법 제품을 압수했습니다. 피의자에게는 허가 없는 의약품 판매와 위험물 무허가 판매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됐으며 사건은 방찬경찰서에서 법적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법무부 특별수사국이 특수작전을 통해 불법 비트코인 채굴장을 적발했습니다. 사무사콘과 오타이타니 지역 7곳에서 채굴기 3,642대가 압수됐으며 장비 규모는 3억 밭 이상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사건에는 중국계와 미얀마 범죄 조직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고 최소 3년간 운영되며 국가 피해액은 30억 밭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자금 세탁과 불법 자산을 철저히 추적해 국제 범죄 네트워크를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콜롬비아 국적 절도단 3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방콕의 고급 주택가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루이비통과 구찌 등 명품 가방과 시계, 향수 등 다수의 고가 물품이 발견됐습니다. 피해 규모는 약 380만 밭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여러 지역에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보안업체와 경비원들에게 수상한 차량을 철저히 감시하고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태국 경찰청이 국제 마피아 척결 작전을 통해 국내외 마약 범죄 조직을 동시에 타격했습니다. 이번 작전으로 태국인과 외국인 40명이 체포되고 압수된 자산은 10억 밭 이상에 달합니다. 나이지리아 국적 로맨스 스캠 조직, 미국 DEA와 공조한 향정신성 의약품 밀반출 사건, 닥터에어 조직, 중국계 포켓 제조 판매 조직 등 4건의 대형 사건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전국 단속을 통해 수만 건을 적발하고 수십만 명을 체포했으며 정부는 국제 협력을 통해 범죄 조직의 자금줄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콕시가 짜오프라야강 수위가 12월 4일부터 12일까지 바닷물 역류로 인해 최대 2m까지 높아질 수 있다며 주민들에게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제방 밖 11개 취약지역 약 1,070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콕시는 실시간 수위 정보와 신고 채널을 안내하며 주민들에게 수위 변화를 주시하고 침수 피해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나콤파놈의 새 관광 명소 메콩 리버 아이가 선보였습니다.
높이 50m의 대관람차로 회전당 최대 12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현재 시험 운행 중으로 내년 초 공식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콤파놈은 이미 메콩강 유람선과 프라타파놈 사원 등 다양한 관광 자원을 갖춘 도시인데요. 이번 대관람차가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 연말과 연초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촌부리에서 14세 소녀가 이웃에 사는 17세 여성에게 속아 성매매에 강제로 동원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사실은 가족이 휴대전화 기록을 통해 확인했고 호주에 거주하던 모친이 귀국해 빠위나 재단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경찰에 공식 고소장이 제출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 소녀는 임신 2개월인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17세 가해자뿐 아니라 성매수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린 지방에서 구제역과 혈액 기생충성 질환 확산으로 소아물소가 집단 폐사해 당국이 긴급 재난 지역을 선포했습니다. 현재까지 900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총 6개 군 59개 433개 마을이 지정됐습니다. 방역팀이 현장에 투입돼 소독과 예방약 살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당국은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 절차도 검토 중입니다. 농민들에게는 폐사 가축을 식용으로 사용하지 말고 매몰 처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태국 미얀마 국경에서 중국인 남성 8명이 불법 입국을 시도하다 태국군에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미얀마 타이창 지역의 중국인 경제특권의 스캠 조직에서 탈출했다고 진술했으며 강제 노동과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국경은 교전으로 대부분 차단된 상태로 당국은 이들을 불법 입국자로 분류해 조사와 함께 관련 기관에 인계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국경 내 온라인 사기와 인신매매 문제와 직결돼 있어 태국 정부가 국경 관리와 대응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치앙라이 메라오군 빠꺼담 지역에서 규모 1.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깊이는 약 5km로 측정됐으며 현재까지 피해 보고는 없는 상태입니다. 같은 날 미얀마에서도 규모 2.9 지진이 확인됐습니다. 태국 기상국은 두 지역 모두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으며 변화가 있을 경우 즉시 발표할 예정입니다. 론타부리에서 영국인 부부에게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은퇴 후 태국에 정착해 생활하던 75세 수잔 씨가 도로를 건너다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현장에서 체포돼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부부는 지역사회와 활발히 교류하며 크리스마스 휴가를 준비 중이었지만 불의의 사고로 계획은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남편은 깊은 슬픔 속에서도 담담히 사고를 받아들이고 있으며 지역사회가 장례 절차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불이람에서 심각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픽업 트럭이 트레일러와 충돌해 29세 남성이 숨지고 21세 여성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현장에서 확인된 계기판은 사고 당시 가해 차량인 픽업 트럭의 속도가 시속 180km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 증거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라차부리에서 불법 비주노동자를 태운 차량이 수로에 추락해 9명이 숨지고 다수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차량에는 15명이 타고 있었으며 운전자를 포함한 6명이 도주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차량 과적과 타이어 펑크를 사고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불법 비주노동자 운송 조직과의 연관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5 시게임이 개막을 앞두고 준비 부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12월 3일 라오스와 베트남의 남자 축구 첫 경기에서 국가 연주가 나오지 않아 선수들이 직접 노래를 불렀고 경기장 조명 고장으로 저녁 경기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일부 팬들은 온라인으로 예약한 좌석이 현장에 설치되지 않아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태국 스포츠청은 음향 시스템 오류였다며 사과했고 다음 경기부터는 국가가 정상적으로 연주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예산 발표와 장비 설치 과정의 투명성, 킷 예매 지연, 홍보 부족 등을 지적하며 준비 미흡이 국가적 망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고속도로 공사가 오는 12월 5일 아버지의 날과 고푸미폰 구간 탄신일을 맞아 전국 주요 고속도로 3개 노선의 통행료를 하루 동안 전면 면제합니다. 찰름 마하콘 시락, 우돈나타야 고속도로 등 총 63개 요금소가 대상이며 이번 조치는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명절 기념일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